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대선판에서 계속된 거슬린 이름 이준석 그리고 단일화. 이준석은 말이죠.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이 제로다. 김문수 후보의 사퇴가 오를 것이다 라고 도라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 몰고자 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떨어질 것이다. 나 이준석이 이 내란 정당의 후보와 단일화로 내가 대선에 나간다라고 하면 이재명을 상대로 깨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은 이 이준석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으로부터 시작된다가 아니라 이준석부터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가는 길에 한동훈이 손잡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말이죠. 정말 제가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대선이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 국민은 투표장에서 스스로 판단해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자강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과 단일화 절대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될 것이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이 국민의힘이 싫고 윤석열이 싫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싫어서 이준석이라는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가오잡는 용으로 중간에 멈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개혁신당의 인사들이 대거 이재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색은 다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이 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과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나서서 강제 단일화를 이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사실상 우군이 없습니다. 이 권영국 후보도 지금 1%에서 2%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를 맛봤죠. 권영국 후보가 지금 2%, 2.1% 정도 가져가는 건 이재명에게는 굉장한 손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토론회를 거치면 거칠수록 남은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재명에게는 이 마이너스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입만 열면 리스크. 그리고 하팜이 김문수에게 파도 미담뿐이다 라는 것과 반대되면서 파면 팔수록 이거는 비리뿐이다 이렇게 대조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정말 이재명에게는 악재다라는 겁니다.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표를 찍으러 간 날 뭐 이준석이란 생각을 하다가도 뭐 둘 중에 하나 찍자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은 사실상 지금 나오는 지지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마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강영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었죠. 이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 문제에서 이 강영석이 한 11% 정도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받고 있다가 이 단일화에서 이제 약간 값땡구면서 이제 안 했죠.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뭐 1, 2%로 마무리를 한 것처럼 이준석 또한 지금 지지율이 많게는 10%까지도 나오던데요. 일단 뚜껑 열어보면 이 0에 수렴하는 수치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자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준석에게는 표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더 크게 이준석 찍으면 사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김문수의 반전은요, 유권자 혁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이 뒤집어진 건 국민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말이죠. 이 판이 해보나 마나한 게임 같은 그런 느낌, 이번에도 끝났네. 이재명 진짜 대통령 되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계속 이재명을 50% 대통령이 된다라는 식으로 끌고 갔고,
김문수 후보는 건 20%포인트 차가 나는 그런 약간 뭐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상대 후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짝 진영에서 내란 프레임이라는 거대한 덫에 국민의힘을 가둬뒀죠. 거기 안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벗어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캠프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캠프가 당의 지도부의 이 서포트를 받지 못한다. 각 지구당의 서포트를 받지 못한다. 각 당협들이 김문수 후보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이 달리는 당협들이 별 없었다라고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죠. 사실 이번 대선을요, 이 국민의힘 자체가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은 이미 폭망했고 당권 장악에 눈이 빨겠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는데요. 경선 패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해야 된다라면서 노골적인 불참 선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후보 혼자 힘들다, 이순신 같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김문수를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조금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건 이 김문수 후보가 이번 판은 이겨야 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데 이 자체적으로 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준석에게 단일화를 입에 올리면서 패배주의를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목매는가? 왜 단일화밖에 얘기 못하냐? 단일화, 한덕수에게도 단일화, 이준석에게도 단일화. 왜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단일화는 전략이 아닌 불안의 상징, 좀 모질한 상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식이었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고 천금 같은 첫 주가 날아갔습니다. 그 첫 주 한덕수와의 단일화 부분에 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이번 대선판 나가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200만 표 차이도 날 수 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도 했었는데요. 선거판 전체의 패배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 이 반전은 말이죠. 우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혁명이 시작되어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김문수 승리할 것 같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김문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을 끝내고 대선 불복을 이어가며 3년째 지랄 발광을 하던 이 이재명, 그냥 가만히 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 같았는데 참 김문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국민들이 이 김문수의 찐찐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란 프레임을 붕괴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큰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제가 되게 그냥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탈당 때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저도 분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퇴퇴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판을 좀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탈당을 선택하면서 민주당이 준비했던 내란 잔당의 심판론이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요. 지금 내란 잔당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는 선을 그었는데로 뭔가 방어막이 씌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지금 전략이 첫 판부터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타겟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프레임도 붕괴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죠. 김문수 후보가 뭐랬냐면 아니 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를 자기들이 빼놓고서는 이제 와서 내란을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유세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정답입니다. 스스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철회해놓고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스로 입이 부끄럽게 됐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 그 빈자리를 채운 게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 모호함과 의외의 포용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편은 모두 다 안고 간다 이러면서 보수와 중도 심지어 일부 유승민계까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 유연성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기존에 보여줬던 그냥 직진, 이 말이 이게 안 돼 요거 쓰고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반대의 느낌. 아, 정치 지도자로서 모두를 품고 갈 수 있는구나. 이것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캠프의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무엇보다 결정적인 반전은 말이죠. 이 좌쪽에 편향된 언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언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오롯이 유권자들부터 시작됐습니다. SNS에서 이 깎아미, 파파미를 계속 띄웠죠.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SNS에서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진짜 김문수를 알리기 시작했죠. 운동권 시절의 김문수, 도지사 시절의 김문수, 그리고 과거의 행적이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3주 이상 봉사를 하면서 정말 낮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우러낸 그런 행보들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을 찾으면서 아, 이게 김문수구나. 그래서 감동을 하는 거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SNS 콘텐츠로 제작됐습니다. 파파미. 저는 파파미 하면서 뭐지 이랬더니 파도 미담뿐인 김문수. 흠이 없다라는 거죠. 깎아미도 그렇습니다. 까도 미담뿐이다. 그래서 제가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가 워낙 투명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방어막이 형성된 것이고, 그런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공격을 한다? 이준석에게 공격한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둘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있는 게 그대로인, 보이는 게 다인 그 사람이 공격을 한다라는 건 더 날카롭고 더 아프게 꽂힌다라는 거죠. 국민들 눈에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도 그들에겐 굉장히 공포의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파파미 김문수, 집 없는 이들의 도지사, 노동자의 벗. 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딱 잡아댔던 이재명과 심상정이 모른다라고 고문받으면서 딱 잡아댔던 김문수와 질적으로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미지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늦었지만 탄탄하게, 그러나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중앙당도 캠프도 기획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의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통했고,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란영 여사가 이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삶 그대로에서 느낀 감정을, 그리고 그 삶 그대로에서 느낀 내 남편의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냥 편지를 읽는 듯한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이죠. 나 그분 때문에 김문수 뽑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가 통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를 향한 이 2030의 열풍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조작된 미담을 보는 것은 약간 뭐 MSG 많이 먹은 그런 음식에 소화 안 되는 그런 맛이었는데, 이 김문수를 보면서 그냥 시원한 국물 맛. 그래서 저는 이 2030도 빠르게 움직였다,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3년간 민주당이 공들여서 만든 이 이재명의 포장지가 토론회 거치고 이게 며칠 만에 한 방으로 날아갔다라는 거죠. 이재명 쪽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은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도 못하고 그냥 수세에 몰렸다라고 보는데요. 이 맞잖아요. 괴담 방어에 급급해지면서 선거판에서 주도권을 놓친 겁니다. 이재명은 하도 흠이 많기 때문에 방어만 하다 볼 일 다 봤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유권자 혁명은 말이죠, 힘이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진짜 아래에서 솟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반열에 오른 게 뭡니까? 꼿꼿하게 사과 인사하지 않은 그 김문수의 사진 하나가 이 보수 유권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준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몰이가 그들의 공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사과를 하나? 근데 거기서 김문수 후보 딱 앉아서 사과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니네들 지금 뭐하고 자빠졌어?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경선 승리 후에 당 지도부 교체 공작을 이겨낸 것도 김문수입니다. 이게 기획된 캠페인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긴 바람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SNS를 타고 시민 김문수를 만들고 있는 건 국민들이다. 라는 말이죠. 누구의 지시도 없고 누구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냥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유권자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정치 프레임과 공작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판의 시작이다. 이게 정치의 개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 깜깜이 구간이 들어갑니다. 토론회를 끝나고 나면 깜깜이 구간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완벽하게 뒤집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올려치게 하는 좌쪽 언론에서 막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거기에 김문수 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동등선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국민들이 완벽하게 같은 선을 시작으로 스타트, 그러니까 선택할 기회를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노동자의 친구 김문수, 국민을 위한 김문수,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김문수,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김문수, 판을 바꿀 수 있는 김문수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선택만 남았죠. 앞으로 일주가 남았습니다. 승부는 지금부터다 라는 말이죠. 2번 찍으면 이재명 떨어집니다. 이준석은 사표입니다. 이찍 일땡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